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선생님이 거처하시던 청운각 교사 박정희 선생님은 1937년 4월 1일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훈도 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이 학교는 문경 서부 공립심상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지음 전교생 수는 320여 명, 교직원은 교장을 포함하여 12명, 일본인 남녀교사 5명, 여교사 1명, 조선인 남교사 4명, 여교사 1명, 소사 1명, 겁사 1명이었다. 박정희 교사는 부임 첫 해에 3학년 27회 졸업생 담임, 다음 해에 2학년 29회, 5학년 26회, 합반 담임, 마지막 해에는 1학년 31회를 담임하였다. 문경에서의 3년간의 생애 유일의 교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학생들에게 학생제군, 전 세계를 얻는다 해도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죽는 길밖에 없다 며 은근히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을 자주 했다곤 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니 산천 문경읍의 당시 가호수는 1000여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과 이야기거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문경 사람들에게 박선생 하면 새벽 나팔 소리를 연상한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 새벽 잡바산에서 들려오는 박선생의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이 깨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악단들을 만들어 출장 공연도 하였습니다. 검정 고무신 문경 공립보통학교가 문경 서부 공립심상소학교로 이름이 바뀐 1938년 어느 날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나와서서 줄을 선 아이들을 둘러보시던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한 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 하였지만 집은 무척 가난하여 고무신을 사 신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날 조회를 마치고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사 신기고 그 후로도 도시락도 종종 내어주셨습니다. 선생님 가정도 무척 가난하여 늘 집신을 신고 다니다가 5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주신 검정 고무신을 바꿔서 그날 밤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자다가 다음날 학교 갈 때는 집신을 신고 고무신은 학교에 가서 신는다며 들고 갔다고 합니다. 검정 고무신을 품에 안고 잠들었던 그 가난한 소년이 이제 문경학교 선생님이 되시어 맨발로 서 있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소녀 제자에게 자신의 월급을 떼어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날 검정 고무신을 받아 들고 눈물 짓던 그 소녀 전숙희 26회 졸업생 또 그 모습을 애틋하게 내려다 보시던 청년 교사 박정희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시어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그 사제지간의 깊은 정은 그대로 남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숙희는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것도 못 보시고 6.25 때 사망했습니다. 삶은 고구마. 그때는 모두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학년 이명자와 몇몇 친구들은 학교 한면 포대에 담겨있는
고구마를 훔쳐먹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리마 치카요시 교장 선생님께 들키어 벌을 쓰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박정희 선생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모두 저녁에 숙주실로 오라 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야단을 맞을 각오로 그날 저녁 숙지실에 들었으니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한 보씩이 삶은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를 권하시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몰래 훔쳐 먹지는 말라 고 타이르시며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 굳센 조선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눈물로 고구마를 삼키던 그 제자들은 선생님 당부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78년 선생님께서는 대통령님이 되시어 우리 학교를 방문, 제자들은 선생님을 뵙고는 모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이튿날 동아일보 40년 전 하숙집을 둘러보며 회상의 하루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날의 사제 상봉을 같이 전합니다. 뒤늦게 쫓아온 한 50대 부인이 울먹이며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고 감격해 하자 그때 1학년 2반이었지 하고 기억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제자에게는 아들, 딸을 두고 이름을 열거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제자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날 울먹이던 제자는 30일의 졸업생 이월량, 손주까지 보았다고 자랑하던 제자가 바로 고구마 훔쳐 먹던 이명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선생님께서는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궁각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국장 9일 동안 눈물로 지쳤습니다. 아, 그리운 선생님. 살구나무, 충주의 나무. 천궁각 담장에 서 있던 이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교사 시절 하숙집 천궁각에 거처하실 때 맛 좋은 떡살구가 열리던 살구나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서거 당시 수령 60여 년 된 이 고목이 국상기간 중 2송이의 연분홍 살구꽃을 피우고 얼마 후 고사하고 말아 지금은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제철도 아닌 살구꽃이 피는 것을 지켜본 문경 사람들은 젊은 시절 박 대통령과 이 집에서 함께 지낸 살구나무가 그분의 서거를 비통히 여겨 묘성이 꽃을 피운 뒤 순절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충질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살구꽃이 핀 사실이 지방 일간지에도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동나무, 일명 박근혜 오동나무. 박정희 교사가 하숙생활 때 마시던 이 우물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우물 안 돌틈 사이를 비집고 오동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이 논의될 무렵 우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서인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누가 심을 수도 없는 우물 안에서 스스로 삭을 틔운 이 기이한 나무의 출현을 본 사람들은 모두들 놀랐으며 당시 동아, 조선, 매일 등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같이 살아나 푸른 잎을 들이우는
이 오동나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양친을 모두 흉탄에 잃고 온갖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민족 지도자로 우뚝 선 큰 영예 박근혜의 모습을 그려보며 홀연히 솟은 이 나무를 박근혜 오동나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예로부터 이 오동나무에는 봉황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이는 필시 이 청운각의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대통령을 출연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징조라고도 했다. 이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청운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